2호선의 나이 들수록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2호선의 나이 들수록 2호선입니다. 1호선, 2호선, 3호선 달리는 순환선, 여러분들의 마음의 뚫어뻥, 근심의 제습제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나이 들수록 시리즈 강의에서 많이 뵀었는데요. 굉장히 궁금하고 또 알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예 우리가 중장년을 위한 본격적 채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젊은 층들을 위한 컨텐츠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차고 넘칠 정도고, 그리고 걔네들은 젊어서 또 금방금방 지들이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중년 이상들에게 괜찮은 정보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2호선의 나이 들수록. 여러분 어때요? 나이 들수록 어때요? 네모하죠. 나이 들수록 네모야. 나이 들수록 이게 필요해. 나이 들수록 이거야. 라는 거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적어주시고요. 저희가 함께 이 컨텐츠들을 같이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시간으로도 함께 할 거고요.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질문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답변을 가져와서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할 거라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어떻게 하면 더 괜찮은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도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이 들수록 뭐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세바시에서 나이 들수록 이러이러한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강의를 했었죠. 나이 들수록 더 신나게 재밌게 사는 법, 나이 들수록 자녀와 당당하게 멀어져라, 나이 들수록 머리가 좋아지는 법, 또 나이 들수록 친구 잘 사귀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강연을 통해서 함께 만나 뵀었는데 궁금증들이 또 굉장히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들하고 제가 또 마음에 쏙 들었던 댓글들이 있어서 좀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하면 좋은데 노안이에요. 노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댓글들 몇 개 좀 뽑아왔습니다. 글씨 포인트 12 보니까 나이 들수록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요 파트에서 진짜 많은 글들을 주셨는데 그중에 제일 제 마음에 제일 쏙 들었던 댓글 이거였습니다. 강의도 강의지만 댓글이 더 도움됨. 너무 좋았어요. 아주 솔직한 말씀이고, 사실 우리가 강연은 일부이고 이 강연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와 너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게 댓글창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댓글을 나누는, 저는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았고요. 저는 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컨텐츠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좋아요도 누르시는데 싫어요도 누르잖아요. 싫어요 누르는 분들이 찐팬이에요. 아시죠? 그렇게 싫은데도 와서 싫어요까지 누를 정도면 진짜 찐팬이거든요. 찐팬 감사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함께 좋음을 공유하고 좋음을 나눠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조각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 그게 어쩌면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댓글들을 보시면 이런 또 고민이 올라왔더라고요. 진정한 친구라 생각하고 내 딴에는 나름 물질적 정신적으로 잘 도와주고 나는 침묵으로 잘 들어줬는데 뒤에서 날 호구로 보는 걸 보고 손절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내 정신적 건강을 위해 나도 차라리 외로움을 택했습니다. 커피조아님이 올려주셨는데 이건 뭐냐면 친구도 다 친구가 아니다. 내 뒤통수 치고 내 뒷담하는 친구들은 친구라고 볼 수 없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끊어내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 중에는 말 그대로 나를 호구로 하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죠. 호구로 보는 눈의 관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중년에 친구 수가 준다 그래서 옥과 석이 다 합쳐지고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들어와서 다 괜찮다, 이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경우에 따라서 나를 무시하거나 혹은 나에게 치명타를 입히거나 혹은 나와 함께 관계하는 데 있어서 나를 이용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친구가 아닌 거예요. 갈라내고 분석해서 어느 정도는 가려낼 힘을 우리 중년기 정도에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관계나 정리하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상처받지 않기 때문에 중년은 보통 우리가 중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융심리학에서 나온 건데요. 중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왜 40이 되면 공자님께서 도노에 보면 불혹이라고 하죠. 미혹되지 않는다 그래요. 50이 되면 뭘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지천명이래요. 하늘의 뜻을 얼추한대요. 그리고 60이 되면 이순이래. 귀가 순해진대요. 이건 뭐냐면 진짜 유혹되지 않아. 하늘의 뜻을 다 알아. 이런 뜻이 아니라 실제 중년이 된다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뭐 잘 못 추더라도 내 막 춤을 추더라도 내 춤을 출 줄 아는 나이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걸러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고 필터링이 될 만한 그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 자가 내 친구가 되긴 어려워요. 또 나를 아프게 하는 자가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면 품는 거고요. 그게 안 된다면 마지막까지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 그럼 어떻게? 그 관계는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저희가 함께 강연에서 나눴던 주제는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관계의 영역을 넓힐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학습 공동체에도 들어가고 새로이 만나는 사람들, 또 SNS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을 친구 영역 안에 포함시킨다면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1차 관계와 2차 관계, 3차 관계까지 드넓은 관계의 초원에서 같이 뛰어놀 만한 대상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친구가 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잘 걸러낸 힘을 가지고 있는 중년들에게 함께 나누었던 주제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커피조아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또 한 번쯤 어떤 친구를 손절해야 될 것인가를 한 번 또 생각해 볼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고요. 또 우리 그 K호호맘님께서 제 나이 40 초반에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네요. 단지 지인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남아있는데 영어에 보면 friend라는 말이 있고요. 또 acquaintance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좀 되죠? friend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란 뜻이고요. acquaintance라는 건 뭐냐면 안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알고는 있어. 그러나 친하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가 왜 인사 정도 하는 사이, 이걸 우리가 acquaintance라고 부르는데 friend를 갖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acquaintance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사할 대상도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상담 영역에서 조금 설명해 볼까요? 상담 영역에 내담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해결 중심 영역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내담자를 크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한 파트는 어떤 파트인가? 고객형 내담자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불평형 내담자가 있어요. 세 번째는 방문형 내담자가 있어요. 고객형 내담자는 나한테 찐 친구 같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정말 열심으로 참여하고 막 바꾸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막 친구도 막 전도해오고 막 이런 훌륭한 내담자예요. 두 번째 있는 불평형 내담자는 와가지고 본인의 안쪽에서의 문제는 찾지 않고 계속 남 탓만 하다가 결국은 상담자 탓하는 분, 이런 분들은 우리가 불평형 내담자라고 불러요. 세 번째로 있는 방문형 내담자는 등 떠밀려 온 사람들이에요. 나랑 안면은 있지만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이렇게 내담자가 갈라지는 것처럼 분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친구도 어쩌면 분류가 가능할 겁니다. 나의 찐팬, 나의 찐 친구, 이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오면 꼭 그렇게 그냥 이렇게 중간중간에 씹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오면 애가 약간 좀 불편해. 안 친한 건 아닌데 그렇게 막 내키진 않아.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또 어떤 친구는 어떻게 누구세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나 얼굴 보고 안면 보고 밀어내지는 않고 인사하는 친구도 있는데 저희 상담 영역에서 이 모든 내담자들이 다 그냥 내담자예요.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지인도 곧 방문형 내담자도 고객형 내담자가 되고 불평형 내담자도 고객형 내담자가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acquaintance도 어느 순간에 friend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요. 보세요. 취하지 않더라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 집이 바로 그 앞쪽으로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가 있는데 국립공원 바로 밑에 살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저희 땅은 아니지만 저는 저희 정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묘지 가깝다고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 묘지 근처가 명당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신다면 acquaintance, 지인도 어쩌면 friend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친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와 당당하게 멀어져라 하는 분 계신, 여기에 진짜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 중에 제일 이제 핫한 댓글이 뭐였냐면 다이어트 하더니 헤어스타일도 바뀌시고 너무 예뻐졌다. 아주 안목이 높으십니다. 높으시고 우리 바이올렛 님이 올려주셨는데 3대가 복을 받으실 겁니다. 네, 복을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위너 리얼리 님께서 한국에서 빈둥지 증후군은 사치다. 빈 통장 증후군이 훨씬 더 무섭다. 동의. 아이들이 나갔다 요새는 다시 겨들어와요. 좀 안 겨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다시 겨들어오고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요새는 결혼하지 않고 부모 옆에 들러붙어가지고 부모 연금에 빨대 꽂는 빨대족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통장이 더 무섭습니다. 통장이 아니라 통장이 더 무서운 세대라 우리 위너 리얼리님 말씀 제가 듣고 우리가 어떻게 중년 이후에 통장이 될 수 있는지 진짜 찐으로 통장을 알차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나이 들수록 통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K프롬님께서 요새는 아이들이 안 떠날까봐 걱정인데 얼른 독립해서 나가야지 나이 30 넘어서도 부모한테 들러있을까봐 걱정이 시대 말씀드렸죠? 빨대족입니다. 때로는 나갔다 다시 겨들어오는 애들을 요새는 연호족이라고 부르죠?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충분히 이해도 되고 납득도 되고 상황이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고요. 또 부모들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뭐 주는 존재 다 좋은데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남편하고 꼭 같이 안 지내더라도 조금 자유롭게 지내고 싶더라고요. 밥 안 차렸으면 좋겠고요. 30세기 밥 차려 보셨죠? 환장한다. 더군다나 물론 제 밥 먹는 애들이 더 불쌍하지만 전 반찬 못 하잖아요. 전 정말 밥 하나 정말 잘해요. 밥통이 하거든요. 나머지 뭐 밥 먹는 식구들이 고맙긴 한데 이제 조금 아이들이 좀 독립을 해서 의존을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멋있게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내게 와주는 자식이 고맙고 돌아봐주는 자식이 고맙다고 하지만 제일 고마운 자식은 자기 삶을 씩씩하게 멋지게 앞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가끔씩 우리를 쳐다보고 활짝 웃어주는 자식 최고고 더 좋은 자식은 통장을 채워주는 자식 더 최고죠. 이러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이 들수록 머리 좋아지는 법에 대해서 질문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이효민님께서 중년에 대해 생각하게 되네요. 자발적 학습 능력으로 몰입도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학교 다닐 때 왜 공부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강요에 의해서 공부했다면 나이 들수록 필요에 의해 공부를 하게 되나요? 동기부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강연에서 말씀드렸죠. 그때 우리는 공부를 한 게 아니라 효도를 한 겁니다. 우리 머한호님께서 31살에 고졸 검정고시 치르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직 책은 안 왔지만 유튜브로 찾아보고 미리 살짝 공부하고 있어요. 검정고시 높은 점수를 합격해서 하고 싶은 일을 전공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는 중에 교수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액티브 에이징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더 힘내서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31살인데 지금 새롭게 검정고시 준비해가지고 또 새 인생 새 장을 열려고 하시는 분이죠. 자, 우리 모하노님, 모하노 파이팅 해야지. 아우 좋습니다. 정말 응원하고요. 그리고 그 삶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뭐 한다 그래도 댓글에서 내 삶에 대해서 내놓고 자기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삶에 자신 있는 자가 자기 삶에 대한 고백도 가능한 거거든요. 전적으로 응원하고 아마 이렇게 글을 올리신 건 저 이렇게 새로 시작합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최고 오면 열심히 할 거예요. 파이팅해요. 저 응원 좀 해주세요. 아마 이런 말씀이었을 것 같은데요. 모하나님 파이팅입니다. 모하노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이름 나왔는데 탕수육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최근 일본어 배우시는 걸 시작하셨습니다. 앱과 책으로 시작하셨는데 공부의 몰입도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이 영상 보고 어머니를 응원해 드려야겠습니다. 탕수육님 짜장면 2개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확실한 건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그 중에 학습의 영역에 새로이 시작한다는 건 나를 리뉴하는 거예요. 나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서 나라는 A라는 사람을 A-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나이 들수록 꼭 머리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나이 들수록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방법, 일상의 르네상스를 기꺼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호선의 나이 들수록은 이런 생애 르네상스, 일상의 르네상스, 중년의 르네상스를 꿈꿉니다. 그 꿈꾸는 과정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듣고 또 저희들의 서로 간에 질문해 가면서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 조만간 실시간으로 채팅하면서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함께 할 거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우리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만납니다. 자, 여러분 손가락 어디를 향하죠? 이쪽. 바로 옆으로 여러분 추천 영상 있습니다. 요거 집중적으로 보시고 요거 그 다음에 보시면 좋아요. Are you ready? 추천합니다.